애니. 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도 쓰다 시즌2 새벽비행 상영작 감독님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는 새벽비행 상영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 앞에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가여운 남자 만든 유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정원에는 부풀레기를 만든 김봄입니다. 와.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타로 진행자로 잠깐 들어오게 된 영화제 집행위원 정휘빈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출내기 진행자 이혜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 2주째 그 감독님과 함께 새벽비행 상영작 작품들 그리고 근황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 사담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김봄 감독님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라는 작품과 김봄님에 대해 많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는 유채린 감독님의 가여운 남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중점적으로 드려보면서 이런저런 사담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휘빈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가여운 남자. 가여운 남자 되게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약간 이 감독님의 작품 세계, 정신 세계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작품을 보다 보면 작품 자체로도 재밌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여운 남자가 저에게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혜정 감독님은?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일단 묘한 광기가 느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기에 맞춰서 이 캐릭터의 인상을 쓸 때 여기 턱에 호두가 생길 때마다 그게 네. 너무 눈이 가고 그 호두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호두가 인상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가여운 남자는 일단 여자는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전부인 잘생긴 남자를 보살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거는 그 작품의 시발점이 된 거는 이제 한국의 K-팝 문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작품에서 남성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이미지로 조각상처럼 그려지거든요. 그게 그 형태를 그 캐릭터 자체를 남자 아이돌이라는 직업에서 착안을 했고 그 남자 아이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팬걸들을 그 소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다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인 단면에서 모티브를 따오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남자 아이돌과 팬의 관계가 좁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이거를 그 관계로 한정짓지 않고 크게 어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연인 관계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캐릭터를 구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목부터 떠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모든 이 이미지적인 설정이나 내용부터 떠올리신 거예요? 저는 평소에 작업할 때도 이미지부터 구상하고는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낙서로부터 이미지가 구상이 됐어요. 앉아있는 남자와 집안일을 하는 여자. 이 두 캐릭터를 대립해서 짜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린 그 낙서에서 여자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를 너무 가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잘생겼고 키 크고 어찌 보면 자기보다 저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남성을 왜 가여워하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남성분을 설명할 때 되게 수동적인 네네. 입장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 수동적인
이라는 게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럼 과연 그 남자는 이 여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애정이 있는 걸까? 뭐 네네. 그것도 좀 궁금해지고 그랬거든요. 아, 사실 그 남자는 이 필름 안에서는 사실 동상과 같은 존재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필름에서는 살짝 묘사가 되거든요. 아주 조금 묘사가 되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곱씹어 보게 되는데요. 네. 제가 생각을 했던 그 수동적인 남성이라는 것이 작품에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보통 이런 어떤 짧은 해프닝이 일어날 때는 한 주체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네. 이 경우 가여운 남자 같은 작품이라든지 전작 아빠와 나 같은 작품이라든지 볼 때는 저는 유채린 감독님께서 작품을 작업하실 때 굉장히 관계에 집중하시는 것 같다. 관계와 사건에 집중을 하시는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여운 남자와 가여운 남자를 보필하는 여자의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가신다고 느껴서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따오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더 큰 주제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포인트예요. 아, 근데 그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형식으로 제 캐릭터에 대입해서 감상해 주시곤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주신 굉장히 기쁘고요. 와, 저도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좁은 K-팝이라는 주제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만은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모티브는 모티브고 어쨌거나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더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스톱모션 작품인 코렐라인에서 거기서 재미를 느껴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셨다고 하긴 했지만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작품이 주는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조금 이상한 느낌은 좀 상통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감독님 작품이랑 뭔가 맞아. 약간 유머러스한데 약간 무섭고 사천. 네. 그런 감성은 재밌어. 네, 영향이 거기서 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제가 그런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조금 크리피할 수도 있는 유머를 구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게 된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코렐라인을 볼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잘 자극해주는 영화라고 느꼈어요. 그런 압박하는 공포? 네네. 아, 맞아.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저도 작품을 만들 때 그런 감정을 발단 삼아서 근데 이왕이면 재밌으면 좋으니까 재밌게 맞아요.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근데 이게 스포라서 뒷부분을 얘기를 못 하는데 뭔가 이런 거를 또 감독님 되게 재밌게 해소하는 연출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거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제에 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아, 네. 그러면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 그 김봉 감독님의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라는 그 작품에서의 그 결말과 유채린 감독님의 가여운 남자라는 작품에서의 결말이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서로의 작품을 보시면서 약간 상통하는 심상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해요. 저는 되게 보면서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퉁퉁 튀고 위트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여자분이 되게 막 보살피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삐! 이러다가 남자분이
딱 삐. 그 첫 컷에는 되게 막 고상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뭐 멋진 조각상 같은 모습인데 점점 그 여자분의 보살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러는 부분이 되게 기묘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막 마지막에 이제 막 후다닥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뭔가 일방통행적인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여자분의. 네, 일방적이고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어떤 네. 그게 이제 막 좋은 마음인데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워지고 그런 아이러니 같은 면에서 좀 비슷한 결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씁쓸한 듯이 후련한 듯이 이런 막 네. 섞여 있는 감정들이 근데 네, 약간 맞아요. 웃기고 그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웃긴데 막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맞아 약간 그런 거? 공감도 되는데 네. 마음도 아프고 좀 페이소스도 느껴지고 네. 막 이런 복잡한 맞아요. 감정이 맞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가여운 남자의 이 네. 시퀀스를 보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포인트 컬러가 있어요. 네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화분이라든지 이제 뭐 여성분의 얼굴에 색조 화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빨간색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은 포인트 컬러를 의도적으로 삽입을 하신 건지 아, 그렇게 넣은 건 사실 되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왜냐면 전에도 흑백이었는데 이번에도 흑백하면 좀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나. 채색하는데 원래 사실 채색으로 구상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2학년 전에 1년 안에 그걸 끝냈어야 했거든요. 네네. 사정상. 그래서 그냥 포인트 컬러만 넣자. 그게 좀 더 집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인트 컬러가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하게 잡히는 장면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네. 더 확 몰입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네일 아트나 색조 화장이 이목을 확 끄는 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목을 확 끄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런 치장하는 용도로서의 빨강이 좋아서. 그러면은 이거는 스포는 안 될 것 같은데 맨 네. 마지막 시퀀스에는 열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또 붉은색 네. 포인트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스포를 안 하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연출 의도가 담겨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수미 네. 상관이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첫 장면에는 이제 액자에 있잖아요. 네네. 액자 안에서 이게 이렇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에서 그 화분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저희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면서도 나온 의견인데 네. 화분이 시들면 좋겠다 혹은 화분이 꽃을 피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작품을 보시게 되면 결과를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정서를 화분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으시면 너무 궁금하죠. 네. 이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궁금해. 네, 또 그런 이스터 에그가 또 있나요? 장치가 또 있으실까요? 그런 장치, 연출적 장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네. 이거를 보면은 재밌게 더 볼 수 있다. 제 작품은 근데 사실 그렇게 파헤쳐서 볼 수 있는 요소보다는 네. 그냥 직관적으로 뭐 저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네 것만으로 되게 기쁜 마음을 가져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가 표현이 정확히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거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다음 작품 하실 때는 비슷한 이 느낌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작품을 사실 했던 경험이 2번 있지만 그래도 저만의 어떤 문법을 찾기는 좀 힘들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상해서 이걸로 또 작품을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김본무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는 시즌이신 거네요. 네, 저도 감독으로서 아니면
창작자로서 어떻게 음. 살 것인지도 물론 고민하지만 그 전에 그냥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네, 철학적인 고민을. 네, 네. 좀 조각적인 단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해서 음. 떠오르는 생각이 또 있으신가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업 특성상 네. 스크린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음. 그 스크린에 앉아있는 시간에 중독되어서 쉬는 음. 시간에도 스크린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먼데 나와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맞아요. 네,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살아야겠다 맞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광합성도 좀 해야 되고. 맞아. 그럼 이거 작업하실 때 네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과정이나 아니면 특별히 좋았던 일 혹은 이것 때문에 유독 힘들었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작업할 때 근데 애니메이션이 다 그렇듯이 그냥 저희 학교는 이제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작화를 달리는 그 시즌이 가장 저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마감을 네, 맞추는 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지 밀리지 않는 스케줄을 항상 짜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매일같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일상의 반복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이고 조금 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스크린만 보면서 작화를 하고 뭐 핸드폰 촬영해서 막 이상한 작화 레퍼런스 따고 그런 과정이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필름이 나오면 또 보람 차니까 그런 걸로 버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취감 때문에 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고 당장 때려치고 맞아요. 내가 이 맞아요. 작품 끝나면 다시는 애니메이션 안 하고 애니메이션 있는 쪽엔 절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끝나면 또 뿌듯하니까 맞아. 그 맛에 계속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필름을 딱 보면 사르르. 특히 두 분은 작품도 잘 나오셨으니까 더 보람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꼭 잘 만든 작품만이 보람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런 작품 만들면은 뿌듯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채린 감독님이 예고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때 작품 했던 거나 그런 애니메이션 공부를 했던 과정 같은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되게 구력이 사실 되게 오래되신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오래 했다면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들어간 게 첫 번째고 예고에 들어가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거는 팀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그걸 첫 번째로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종이란 학교에선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네. 그래서 입시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장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스톱 모션을 하다가 이제 2D 드로잉으로 네네. 이렇게 약간 전향 혹은 이렇게 조금 방식을 바꾸셨는데 약간 이렇게 방식이나 장르가 바뀐 채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작업을 네. 한 장르만 하고 계신 분과는 좀 결이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혹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면은 감독님 주변 분들이 코멘트해 주시기에 네네. 너의 이런 면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 혹은 스톱 모션에서 조금 영향이 묻어온 것 같아. 이렇게 네네.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제가 스톱모션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많이 엮여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스톱모션 작품은 고1 때 만든 거고 그때부터 3년의 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출발점이 된 작품이랑 그냥 좀 익숙해지고 나서 만든 작품이다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연결점을 찾기에는 너무 시간의 네, 거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지나가는 질문으로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유채린 감독님께서 자신만의 문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약간 추구하고자 하는 문법
작업의 방향 이런 것들은 음. 어떤 것이 될까요? 뭐 가령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가령 아. 표현이라든지. 문법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되게 그 애니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저만의 방식을 찾는 것에 좀 가까운데요. 네네. 왜냐면 저는 그게 안정화될수록 작품이 좀 더 빠른 템포로 나오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짧아질수록 완성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구상의 방식을 제가 딱 정해놓으면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대단하다. 그니까요. 스스로 알고 싶어 하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작업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막 찾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세계적이시다. 왜냐하면 영감이라나 어떤 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완성해가는 능력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사실 아시잖아요. 해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에 프리프로덕션이 마음에 드는 수밖에 네,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를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맞아. 공정을 거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틀을 만들어 놓고 싶다. 이런 말. 되게 근데 지금도 사실 저는 엄청 빠르게 착착착 꾸준히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와, 저는 당연히 졸업 작품이실 거라 생각했는데 학년작으로 벌써 2개나 작업을 하셨다는 게 부지런하고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저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리고 장난 1톤 트럭. 그랬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해놓고 편집하면 되잖아요. 어디 세상 끝까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냥 더 행복하게 작품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지금은 이런- 덜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지금도 행복한데 더 행복하면 좋잖아요. 재밌네요.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애니메이션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그건 사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럼 하던 거 해야 하시겠네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애니메이션에 죽고 애니메이션에 사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음. 작품에 막 죽고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럼 뭐에 죽고 살고 싶으세요? 이게 작품을 한 시간은 작품 네. 한 시간이고 그 남는 시간이 제 시간이잖아요. 네네. 와, 그럼 그 이렇게 들을수록 그러니까. 여가 자기 시간에 관리 엄청 좀 산다라는 느낌이 드실까요? 왜냐하면 작업이 제 시간이 돼버리면 네. 뭔가 제가 다 자유롭게 쓴 시간을 쓰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다른 저랑도 그러니까요. 다른 어떡해. 생각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짜도 밤 새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어차피 밤 새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보통 이제 개인 작품이라든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과 사가 희미해지잖아요. 왜냐면 굉장히 덕업일치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루밍도 하고 채찍질도 하면서 난 쉴 때도 만화 보고 막 그래야 돼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칼같이 나누시나 봐요. 네, 저는 작업할 때도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이 마음으로 하고 세상에. 와, 그렇게 보셨나요? 대단하세요. 그게 그런 있었나요? 주변. 학생 어떻게 이런 근데 그런 학생이 1년에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맞아, 대단하시다. 근데 저는 일단 그 한두 명은 아니었고 저도. 저도. 아직도 그게 안 되는데. 저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또 좋은 결과로 이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근데 결과는 약간 제 생각에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정신 건강이라도 챙길 수 있다면 맞아.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전 친구들 동기들 막 밤 늦게까지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돼도 죄책감에 놀질 못하고 네, 쉬질 네,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팁이 있으실까요? 바로 자기 시간을 매일 확보하게 되는? 저는 작품 할 때 항상 제가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화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채색할 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면 그런데 그거를 계획하는데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네. 경청하고 있거든요, 저희. 네, 받아 적으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음.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네. 이 정도면 끝낼 수 있겠다. 근데 그래도 늦어지거든요. 어차피 그건 늦어지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짜놓고 음. 그냥 죄책감 없이 음.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칼같이 그냥 퇴근하듯이 집에 가는 와. 거예요. 와. 저는 근데 좀 단점이 다른 네. 친구들은 필 받아서 음. 하루 가득 채우면 음. 그 아웃풋이 엄청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좀 그냥 기복이 없는 대신에 그런 필 받는 날이 없는 느낌? 그냥 출근일에 그냥 학교 와서 하다가 가야겠다. 그리고 집에 가. 그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좋은 맞아요. 것 같긴 해요. 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아요. 해야. 맞아요. 그리고 작품이 그렇게 막 필을 안 받은 작품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미 필, 맞아요. 어디로 필- 튈지 모르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필이 너무 충만하셔. 되게 막 감사합니다. 가여운 남자, 저는 이것이 가여운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목도 가는 되게 재밌고 알쏭달쏭하고. 제목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남자 주인공이 머리숱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설정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렇게 키도 크고 멋진 남자가 머리까지 많으면 별로 안 가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가엽다. 네, 되게 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큰 외모적인 치명적인 어떤 외모적인 요소로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회 전반에서. 네. 근데 이 사람이 머리숱까지 많으면 이 여자 집에 기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음. 머리라도 뽑자. 그런 머리라도 뽑자. 아, 진짜 합리적이시네요. 작업도 합리적으로 하시고. 명쾌하다. 네. 진짜. 근데 진짜 저도 그거 계속 여쭤보고는 싶었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게 커다란 설정이니까 질문을 드리면은 조금 아닙니다. 실례지 않을까 이러고 저도 있었어요. 약간 저는 이게 감독님이 음. 그 머리를 안 그리려고 의도한 게 아니고 네.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한 걸 수도 있잖아요. 생략을 네네. 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 감독님의 미남 네. 기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다들 느끼시길 왜 머리가 없지? 이렇게 네.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왜 네. 머리가 없지? 이렇게.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 한국어 제목이 가여운 남자인데 영어로는 퍼테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감이 사실 조금 더 강하니까 네네. 그 뭔가 영재로 접하고 이 작품을 보면 남자가 진짜 더 안 돼 보이는 느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제목보다 영재에서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해요. 한심한 남자 이런 네. 느낌이 드니까. 뭐 이거 그럼 제목 번역할 때 다른 단어 후보군도 혹시 있었어요? 네, poor도 있고 사실 많잖아요. 사실 가여운 하면 poor이잖아요. 네. 그 가여운 것들 할 때도 그렇고. 근데 poor 하기에는 그 poor의 어감이 너무 poor 이런. 좀 무력한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강한 어조면 좋겠다 싶어서 선택한 거. 정말 뜯어보고 그러니까. 헤쳐보면 헤쳐볼수록 정말 많은 것들이 숨어있는 양파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는데 굉장히 볼 때마다 또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 진짜 가여워 보이는 포인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중간에 개그 포인트도 진짜 재밌고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장면에서 화면 전환될 때도 되게 재밌거든요. 연출이. 어디였죠? 너무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여기다 네네. 모션을 해봤자 소용없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럼 혹시 다음 작품은 근데 아까도 여쭤보긴 했던 것 같은데 더 길게 뭔가 조금 더 내러티브도 들어가고 약간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네네. 지금처럼 조금씩 짧은 길이를 유지하면서 좀 순간적인 재미 네네. 같은 것도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졸업 작품을 뭐 대충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러티브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냥 퀄리티 있는 필름다운 필름을 만들어 볼지 아니면 완성에 여전히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마리 토끼도 다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미 감독님 작품 세계가 딱 명확한 작품이 새벽 비행에서 상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건 정말 기쁘지만 아직 불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으로서. 근데 사실 수업- 학생일 때가 제일 좋은 거여서 그렇군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만은 로또 되면 그냥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돌아가서 하고 싶으신 게 굳이 뭐 공부를 다시 하자면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는데 뭔가 학생이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학생이었던 때를 돌아보면 약간 책임은 조금만 있는 쾌락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책임이 없는 건 보호받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맞아. 그 학생이라는 라벨링이 주는 안정감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게 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되고. 글쎄요, 저도 그렇지 지금 않나요?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가끔씩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울타리기도 한데 네. 울타리잖아요. 네. 이게 좀 갑갑하다라는 느낌이 아.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영혼이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전 네. 약간 네. 매여 있는 걸 음.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저는 만약에 로또가 되면은 일단 하와이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저도 두 좋다. 분은 로또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재테크. 재테크 진짜 합리적이다 이거. 그게 맞지. 그거 말고 조금 더 이상적인 아, 부분을 싫어한다면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여행. 네.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은 저는 인문학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인문학 네. 공부 저는 약간 철학 쪽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쪽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철학이 특정한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작품하면서 인문학적인 소양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고 네.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애니메이션만 공부하니까 네. 그런 관련 지식은 늘어가는데 반해서 그런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교양적인 부분이 좀 스스로 그런 걸 스스로 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네. 맞아. 좀 아쉽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유로 혹시 진행자님과 그리고 김봉 감독님 혹시 두 분도 애니메이션은 그냥 기본으로 안고 간다고 치고 다른 거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관심이 있는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서사 창작, 글을 쓰거나 시나리오 이런 네, 거에 네. 대해서 좀 베이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 있어요. 그냥 느낌적으로만 이거를 항상 했지 진짜 좀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멋있을 것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혼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요? 실제로 좀 그런 고민하기도 했어요. 대학원을 가볼까? 음. 이런 고민도 하고 진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또 많이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좀 신중하게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되게 되니까 점점 쉽게 막 밀어붙이는 거는 조금 주저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긴 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막 나이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제가 감독님의 나이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부터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게 어렵긴 했거든요. 같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작품하는 방향으로 20대 후반에 들어갔거든요. 네. 원래는 좀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그냥 외주하고 회사 다니고 일을 하셨구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네. 했고 네. 그랬는데 20대 후반부터
작품을 다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 거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결정이 힘들었지만 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하던 관성적으로 하던 거 관두기도 막 쉬운 건 아니고 그거 하다가 힘들면 한 번씩 후회되잖아요.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하잖아요. 후회 같은 거. 오늘 약간 후회 안 드세요? 한 번씩? 저는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네. 맞아. 저는 30 넘어서 애니메이션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네네. 왜 그 마음 접어두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 열심히 하는 걸로. 그 뭐죠? 그 조금 다른 결이지만 조정래 작가님 소설가 태백산맥 작가님 맞으시나요? 네. 그 성함이 맞나요? 네. 그분이 40대 이후에 태백산맥을 집필하기 시작하셔서 아. 50대에 끝나게 그렇구나. 됐다는. 이런 일화 들을 때마다 그래 40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네, 그런 후회할 생각하긴 시간이 해요. 없잖음. 아니 무슨 연구 결과에도 운동을 70대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운동 30년 후부터 해야지. 네. 30년. 그래서 저도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요즘은 좀 디스크 같은 거 네. 오지 않게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건강에 그림 건강 그리려면. 저도 약간 그러니까. 공과 사를 나누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이렇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죠? 아니 제가 더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음. 조금 더 그럼 약간 영양가 있는 얘기. 네, 영양가 있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실 동안 저는 기습 질문 드리고 5초간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할 때 애니메이션이랑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꽂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복 감독님부터. 네. 애니메이션이요? 5글자요? 아니요, 한 한 문장으로? 한 단어. 애니메이션은 꽂혀 있는 파트가 있으신가요? 고통을 약간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것인가요? 애니메이션은 고통. 패스. 알겠습니다. 앉아시죠. 임채린 감독님 저는 끈기라고 생각해요. 끈기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침착하시지? 정말 완성할 수 있는 끈기가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하면. 그러면 두 분 애니메이션 이거 지금 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으신 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단순하게. 저는 휘빈 감독님 성취도 궁금해요. 같이 말해주세요. 근데 오늘은 두 분 시간이니까 그래도 민망해서 말을 못해요. 그럼 이따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엄청 단순하게 뭐 나는 애니메이션계가 아니구나. 뭐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뭐 만들고 싶은 작품이나 뭐 세상에 되게 좀 너무 내놓고 거창하지 싶은 않게 작품. 그냥 단기적인 목표도 좋고요. 가령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다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도 네. 저는 궁금해요. 그냥 음악부터 네. 다 모든 시나리오까지 다 만드는 거 약간 가내수공업 저는 이걸 디지털 귀농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약간 이런 게 재밌다. 저의 목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디지털 네. 애니메이션에 별 꿈은 없어요. 꿈이나 포부 이런 건 없고 애초에 그냥 아까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얘기에서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좀 감정 같은 것들이 좀 휘발되면서 리프레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가끔씩 생각날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포부 대신이라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그만큼 주변에서 막 멋진 감독분들이 많잖아요. 네. 존경하고 막 그런 감독 애니메이션 볼 때마다 막 역시 이거지 막 이게 애니메이션이지 이러고 맞아요. 막 감정으로 막 치유받고 이러는데 그 감독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늘 보고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김봉 감독님 작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례. 네, 유채리 감독님 잘. 끈기라고 아까 짧게 말씀 주셨긴 하지만 더 네. 덧붙이고 싶거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애니메이션으로 뭔가를 해내겠다 이것도
뭐 욕심을 부리자면 욕심이지만 일단 졸업 작품을 무사히 완수하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럼 혹시 차기작 구상해 놓은 거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전혀 없고 좀 2D보다는 다른 기법으로 전에 했던 작업이 너무 오랜 시간 묵힌 거다 보니까 반대로 좀 되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실험적으로 뭘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종류로 하지 않을까요? 그거 약간 툴에 조금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네, 뭐 포토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직 뭐 아무 계획은 없지만 너무 지금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너무 기대되네요 벌써부터. 네, 뭔가 뭐가 됐든 어쨌거나 보고 싶어요. 새로운 작품 감독님들의.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또 수년이 걸려도 되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이제 2주차 이렇게 새벽 비행 상영작 감독님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애니도스다 시즌 2 진행을 도와주시는 정휘빈 감독님과 함께 저는 이혜정이었고요. 두 감독님의 과 진행자 김휘빈 감독님의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면서 또 사담을 덧붙이면 덧붙이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휘빈 감독님부터 어떠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감독님 두 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덕분에 좋은 작품도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게 된 거니까 이거 대타 진행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두 분 영화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채린 감독님은 못 뵙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너무 반갑고 작품 활동 하시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에 계신 김봉 감독님. 네, 이런 자리에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랑 이런저런 담소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생각했는데 까먹었네요. 괜찮아. 괜찮아. 맞아. 좀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두 분 감독님 얘기도 듣고 싶고 좀 더 막 편하게 문답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었던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 일 있으면 같이 작업하시는 얘기도 듣고 싶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린 감독님. 저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진 것 자체만으로 너무 뭔가 리프레시되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도 김봉 감독님 말씀처럼 두 분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언젠가 가졌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는 그 누구보다 쑥스럽긴 했으나 이렇게 계속 2주차 진행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누구보다 알차게 인디애니 페스트를 벌써 이렇게 즐기고 있구나라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고요. 뭐 부끄러움은 살짝 뒤로 하고 새벽 비행, 인디애니 페스트의 새벽 비행은 섹션이 몇 개죠? 저희가? 섹션이 2개가 있고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작품들이 너무 많고요. 이 작품들 모두 다 보고 싶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봉 감독님의 나의 정원에는 보풀애기, 유채린 감독님의 가여운 남자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혜정, 정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애니드스다 시즌2 새벽비행 상영작 감독님 유채린 감독님, 김봉 감독님과 함께하는 새벽비행 2부 너무 말이 길었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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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